최근 지속해서 벌칙세 관련 영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이 배당 벌칙세 대안으로 TDF를 언급드린 바 있지만 오늘은 다른 유형의 상품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특히 은퇴 자산으로 인기가 많은 슈드와 연금 계좌에서 인출 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바로 버퍼 ETF인데요. S&P 500에 투자하지만 일정 부분 하락을 아예 없도록 커버해줄 뿐만 아니라 상승장에서 일부 추종도 할 수 있는 독특한 구조의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냉정하게 장단점을 따져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벌칙세가 실제로 적용된다면 실질 세후 배당금의 차이가 어떻게 변할지 보겠습니다. 대략 슈드의 배당률을 4%라고 가정하고 비교해보면 실제 세후 배당금에서는 1억에 6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통 은퇴 자금으로는 1억보다 많은 금액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냥 저렴해질 만큼 배당 투자를 이어가겠다는 분도 있고, 커버드콜을 대안으로 생각하시는 분, 성장주로 갈아타시는 분,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내 투자자분들은 이 슈드에 열광하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높은 배당 성장률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시장에 버금가는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당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타 ETF 대비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이 또한 상대적인 안정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배당과 매도가 사실 큰 맥락에서는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배당을 지급하면 어차피 배당락이 발생하니까 본래의 주가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구조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익률이 양호하고 변동성이 적은 ETF가 저에게는 그저 최적의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면 슈드보다 DGRW나 디보의 수익률은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 깨질 때도 덜 깨지는 특성을 보입니다. 아무리 배당 성장이라는 요소가 있다고 해도 결국 이 연평균 수익률 안에 다 녹아 들어가져 있는 숫자죠. 하지만 비교적 매도가 불필요한 슈드의 특성상 심리적인 안정감은 무시할 수 없는 맥락이기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당이 아닌 매도로 ETF를 접근하신다면 변동성이 적은 상품, 즉 주식이 떨어질 때 낮은 폭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은 ETF가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버퍼 ETF는 바로 그 특성을 제대로 구현해 줄 수 있는데요. 만일 버퍼가 10%로 설정되어 있다면 시장이 마이너스 10%일 때 손실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캡이라는 것과 아래를 방어하는 버퍼라는 수치가 어떻게 산정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마이너스 10% 버퍼 상품이었다면 2022년 S&P 500이 마이너스 18.1%일 때 이 버퍼는 마이너스 8.1%만 하락했을 겁니다. 실제 미국에서 이미 유행 중인 버퍼 ETF 상품들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PGEN이라는 ETF의 경우 버퍼가 대략 15%까지 완충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22년 상당히 방어력이 좋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더 보수적인 버퍼 ETF로는 발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를 분기마다 적용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안정형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손실 없이 잘 넘어간 상품이었습니다. 버퍼 ETF가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캡이라는 건 위로 얼마나 열려있느냐를 의미합니다. 즉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한도치를 의미하고요. 하단은 버퍼라고 표현합니다. 특정 수치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면 손실을 제로로 만들어준다는 개념이 됩니다. 다시 이 자료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버퍼 ETF의 캡과 버퍼 수치가 모두 10%라고 가정했을 때 S&P 500이 연간 9% 오르면 똑같이 9%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S&P 500이 상승하게 되어도 캡이 10%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은 포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엔 버퍼를 보겠습니다. 버퍼가 마이너스 10%라고 가정할 때 S&P 500이 마이너스 9%라면 마이너스 10% 범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버퍼 ETF는 손실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하락하게 된다면 버퍼에서 설정한 초과분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S&P 500에서 누릴 수 있는 상승과 하락을 위아래로 압축시켜 놓은 형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복잡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버퍼 상품은 최초 상장 시점에 캡과 버퍼를 약속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아웃컴 기간이라고 표현하고요. 코덱스의 상품은 ETF의 출시 일자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약속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실제로 출시 초기에는 시간 가치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S&P 500이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그걸 좀 더 뒤늦게 따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도래할 때쯤 그림과 같이 비슷하게 맞춰지다가 결국 종료일에는 약속된 캡과 버퍼가 보장된다는 겁니다. 커버드콜 투자자분들에게는 친숙한 그림일 텐데요. 우리가 보통 옵션 프리미엄을 배당금으로 받게 되는데 버퍼 ETF는 배당으로 주지 않는 대신 하락을 완충해주기 위해 풋옵션 매수에 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옵션 거래가 일어나면 약정된 기일이 도래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죠. 따라서 매일매일 똑같이 S&P 500을 추종할 수는 없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 차트의 모양으로 보겠습니다. 파란색 선의 버퍼 지수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기초자산인 S&P 500에 비해 늦은 반응 속도로 하락했죠. 상승 시기에도 마찬가지로 반응이 더뎠습니다. 하지만 만기일이 도래되었을 시점에는 약속된 캡과 버퍼를 보장해주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버퍼 ETF는 출시 초기에 캡과 버퍼가 얼만큼 매력적인 수치로 세팅되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캡이 크다면 수익을 크게 거둘 확률이 생기고 버퍼가 크다면 큰 위험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캡과 버퍼가 10%인 것보다 20%인 상품이 더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옵션 시장의 상황과 금리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매년 다르게 설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만약 1년이라는 기간의 시작 지점에서 ETF를 사지 않고 중간에 진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3월에 출시된 버퍼 상품은 최초 캡이 16.4%, 버퍼가 마이너스 10.2%로 설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캡이 12.42%, 버퍼가 11.75%니까 가격이 조금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초 시점보다 매력적이지 않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럴 경우 신규 상품이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3월 버퍼 상품은 상장 당시 1145원이었고 6월 23일 기준 9695원으로 마이너스 4.4%가 빠져 있는데요. 상장 당시보다 S&P 500이 5.6%나 상승했는데 버퍼 ETF는 거꾸로 마이너스인 상황이죠. 바로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은 즉각적으로 ETF 가격에 반영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P 500의 상승은 시간 가치를 두고 상승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가끔 가다가 최초 상장 당시 매수를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중간에 진입해도 캡과 버퍼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있다면 더 좋은 조건에 매수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간에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 전부 코덱스 ETF 홈페이지에 담겨져 있으니 해당 사이트를 꼭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과거 성과일 겁니다. 신규 출시된 6월 버퍼 상품의 기초 지수가 6월을 의미하는 준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외에도 3월, 9월, 12월의 기초지수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ETF의 기초지수를 통해서 과거 데이터를 산출하고 S&P 500과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약 7년간의 성과를 보면 연평균 수익률은 당연히 S&P 500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MDD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만약 해당 기간 환율까지 반영하게 된다면 원화 투자자 입장에서 연평균 수익률과 MDD는 더 좋은 결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도별로 끊어서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6월과 12월 버퍼의 기초 지수는 2016년부터 존재하는데요. 가장 크게 하락했던 2022년에 S&P 500이 마이너스 18% 수준이었던 반면 버퍼 ETF는 대략 5% 내외 수준으로
방어해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만약 환율을 반영했다고 가정한다면 2022년에 S&P 500은 마이너스 13% 떨어진 반면 버퍼 ETF들은 오히려 수익을 보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는 아직까지 시간 가치 때문에 S&P 500을 제대로 추종하지 못하고 있죠. 1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과거 스파이의 성과를 통해 버퍼 ETF의 흐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캡이 15%, 버퍼가 마이너스 10%라고 설정되어 있다고 가정했고요. 1993년도부터 투자를 했다면 당연히 최종 평가 금액은 S&P 500이 더 높을 겁니다. 하지만 하락했던 해를 본다면 S&P 500은 무려 9개의 해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이었던 반면 버퍼 ETF는 단 5개의 해에서만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하락장을 나중이 아닌 은퇴 초기에 마주하게 된다면 이처럼 자산이 빠른 속도로 녹아내릴 텐데요. 버퍼 ETF의 경우 닷컴 버블 시기에도 좋은 방어력을 보인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은퇴자들에게는 더없이 유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닷컴 버블 시기에 투자를 시작했다면 무려 25년이 지난 시점에 S&P 500과 잔고의 금액이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버퍼 ETF 과연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좋을지 보겠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해도 상관은 없지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하신 분들이 연금저축 계좌에 투자하거나 그 외에 ISA 계좌를 운용하시는 분들 전부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슈드의 경우 외납세액 이슈로 인해 배당소득세를 선차감하고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실제 증권사 알림톡에는 세전세후 배당금이 동일하지만 이미 차감되고 들어온 배당금인 거죠. 반면에 버퍼 ETF의 경우 매매 차익 전략이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 걱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율적으로 더 유리한 구조라는 말이 됩니다. 만약 연금저축 계좌에서 1억을 투자하고 슈드의 배당을 받게 된다면 현재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도 차감될 뿐만 아니라 이후 5.5%의 과세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 가능한 금액은 321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 벌칙세라도 적용된다면 그 금액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버퍼 ETF로 활용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세금이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4%를 매도한 400만원에 대해서 5.5%만 공제하고 실제 수령 가능한 금액은 378만원이 됩니다. ISA 계좌의 경우 연금저축 계좌와 다르게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을 보유하실 겁니다. 물론 연장할 수는 있지만 컨셉 자체가 중단기 목적자금 확보인데요. 이럴 경우 높은 수익률보다는 낮은 변동성, 즉 MDD가 낮은 상품을 추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S&P 500이나 슈드보다 변동성이 더 낮고 MDD 방어가 잘 되는 버퍼 ETF가 가장 안정적으로 자산을 증식하기에 좋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이 버퍼 ETF에도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단점까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실제 스파이가 상장한 기간 동안 33개 해에서 현재 버퍼 수준 이상으로 상승한 해는 무려 14번이나 되었습니다. 이 초과 성과들에 대해서는 온전히 추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고요. 지난 3월 버퍼 상품의 실비용은 0.477%로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캡은 순자산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접하는 ETF의 수익률에서는 이 부분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아웃컴 기간 1년의 종료 시점에서 분배금이 한번 발생되는 상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실비용과 여기에서 발생한 분배금의 분배락을 고려한다면 실제 시장 가격은 캡 수준에 살짝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버퍼 ETF의 경우 캡과 버퍼가 크게 설정되어 있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6월 상품의 경우 3월 출시 상품보다 캡이 무려 1.2%나 높은 17.6%인데요. 지난 상품보다는 확실히 매력적인 구조입니다. 또한 연금저축이나 ISA 계좌와도 궁합이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연금저축 계좌에서 배당금처럼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웃컴 기간 종료일에 맞춰서 연간 1회 이 상품을 매도하신다면 좋겠습니다.
추후 9월과 12월 버전이 나온다면 369, 12월에 분기 배당금처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은 충분히 젊은 나이에도 이 상품을 활용해도 좋아 보입니다. 자산 증식에 있어서 모아가는 초기 단계에 손실이 적은 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죠. 6월 상품의 경우 지난 24일에 출시했었고요. 현재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3월 상품보다 조건이 더 좋은 6월 상품으로 진입하시는 게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충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셨던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